2023년 9월 16일입니다. 새벽에 비가 좀 일산은 왔어요. 지금 보니까 호우주의보도 있는 데도 있고, 부산, 목포, 이런 쪽은 많이 오네요. 군산도 그렇고. 여기는 아직 아침에 비 왔다가 지금은 좀 흐리고, 비가 계속 온다고 하니까, 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목요일까지 그저께, 언론재단에 관련된 글을 하나 쓸 게 있어 갖고, 부랴부랴 목요일 오후까지 해서 마무리를 졌고, 목요일부터 좀 쉬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다른 거 특별히 바깥에 나가지 않고 쉬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확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이제 9월 좀 지나서 이제 좀 돌아오겠죠. 영암에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 싶어서, 전라남도 영암에서 한 농촌 마을에서 5명,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하는 게 어제 오후 3시 54분 오후쯤인 것 같은데, 아마 그때 죽었고 발견됐겠죠. 근데 그 이전에 아마도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창밖으로 피가 많이 나 있었다, 집안 곳곳에 혈흔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고, 이웃들이 이제 방문해서 이걸 확인을 한 것 같은데, 60대 남성과 그 50대 그 아내, 이게 부부고 20대 아들 3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이게 안방에서 다량의 피를 흘린 채 3명, 부엌 딸린 작은 방에서 2명, 외부 침입 흔적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아버지 김 씨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실제 범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근데 일단은 다른 마을에 있는 다른 여성, 그러니까 다른 마을에 사는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이 됐었나 봐요. 근데 실제로 이게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건 근데 이틀 전에 출석 요구에 불응을 했고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됐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20대 3명의 아들들은 지적장애라든가 장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예전에 광산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일을 했지만은 시설에, 그러니까 이제 약간 성인인데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시설에 두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노부모가 시골에 이런 데서 이제 그냥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반찬도 갖다 주고 이런 것도 했지만은 사실 간혹 그 여성 지적장애 같은 경우는 사실 성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표적이 되기도 해서, 이게 지금 상황은 여러 상황 중에 좀 혼란된 상황인데, 아마도 경찰에서는 이 성범죄 피의자로 어떻게 됐든, 실제로 범인이든 아니든 경찰에 출석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이런 상황에 대한 것 때문에 아이들, 그러니까 20대를 죽이고 자신도 부인도 죽이고 자기도 죽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일단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이건데,
다음 상황은 뭘까요? 그렇지 않은 다음 상황. 외부적인 침입한 적이 없다. 사실 생각해보면 전라도 영암에 그 시골 마을에 지적장애 아들 셋이 있는 60대, 50대 부부 사는데 뭐 훔쳐갈 게 있어 오겠습니까? 그것도 실제로 이렇게 와서 뭘 훔쳐가겠습니까? 성범죄를 하겠습니까? 이건 뭐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일단 먼저 60대 아버지란 사람이 성범죄에 피소됐다고 하는데 피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 이 죽음과 관련이 있을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래는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성범죄를 저질렀고 거기에 대해서 걸려갖고 조사받기 전에 어차피 조사받게 되면은 유죄가 될 테니까 유죄가 되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 뭐 두려워서 이렇게 다 죽이고 자기도 죽었다 이런 가능성. 사실은 두 번째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근데 사실은 그것도 그래요. 성범죄 오해를 받았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무죄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생각해 보면은 아주 심각한 형태의 강간범죄나 그것이 아닌 이상 실제로 실형을 받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실형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을까? 물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 경찰 조사라 이런 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의 문제는 그겁니다. 이 60대 아버지가 이전에도 이런 전과가 있었느냐, 혐의점이 있었냐, 그리고 지금 이 관련된 것이 혹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들과 연관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또 제일 걸리는 부분입니다. 한 3가지 정도로 가능성을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도 좀 의문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대략 짐작은 가지만은 좀 걸리는 부분이 있네요. 자, 애초에 롤스로이스랑 뭐 그런 강남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약이 취한 채 20대 여성을 뇌사에 빠뜨린 그런 사건에서 그 병원이 사실은 굉장히 의심을 많이 받고 있죠. 사실 생각해도 그 병원은 실제로는 여러분이 예측하듯이 그 병원 자체는 심각한 범죄와 관련이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5년 동안 마약류가 1만 개 이상 처방받았다고 한다. 2019년도부터 6월까지 디아제팜, 미다졸람, 졸피뎀, 케타민, 멘타민, 프로포폴. 이게 무슨 뭐 그럴 수는 있죠. 뭐 피부과 이거 뭐 예를 들면은 배우 하정우가 피부과 시술을 받기 위해서 뭐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는 그렇게 하기에도 너무 많습니다. 양이. 처방받은 환자가 2,391명, 처방 횟수가 무려 4,925입니다. 지금 2019년부터 오면 20, 21, 22, 23, 3년, 4년 정도인데 그럼 4년을 나눠보십시오. 1,000명 이상입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나치게 많은,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무엇인가 제가 이제 노회찬 재단
강연에서도 말했지만 분명히 합법적으로 빠져나가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분명히 누수가 있다.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 그게 어디론가 어떻게 빠져나가는가를 공급처를 차단해야 되는데 지금 이 롤스로이스 부분은 공급처와 수요처가 연결된 어느 지점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병원 그리고 그거를 해는 조폭 거기다가 이 병원과 조폭과 이 합법적으로 공급되는 어떤 그리고 그것을 처방해주는 의사. 그러니까 얘네들을 잡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근데 참 웃긴 겁니다. 결국은 의사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 많은 의사들이 결국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도 마약을 했을 수 있고 그 마약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득을 얻고 그런 어떤 조직적인 어떤 것에 연관됐을 가능성. 이게 사실은 이 롤스로이스하고 지금의 마약류가 판치는 이런 이 사회적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을 합성해내는, 그러니까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입하고 합성해낸 이런 제약회사에 영업하는 애들, 그리고 버려진 실험실 아니면은 뭔가 제약회사와 관련된 어떤 그런 그 공장 내의 실험동이라든가 아니면 제작동 같은 이런 형태들, 이게 다 지금 존재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이 한국에서의 마약 사건의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즉 제약회사의 임원 직원들, 또 영업하는 애들과 의사, 그걸 처방한 의사와 관련된 애들, 그리고 이걸 연결해주는 어떤 브로커들, 그 실행에는 조폭애들, 그거에 대한 수요인, 이런 것들이 싹 다 연결되는 놈들이 아닌가. 여기에는 국가수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국가수의 아니면 그 마약을 수사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이걸 분석하는 애들도 실제로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방임, 방치? 글쎄, 국가수가 뭐 책임이 있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이게 연결이 되는데 저는 머릿속으로는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 검사 방법이 부족하다는 건지 아니면 검사 방법을 흐트리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은 이 지금 어떤 형태의 그 수사 방법에서의 부진한 부분이 연결됐다는 거 하는 건지, 이게 이제 연결돼서 사실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 위험한 얘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제가 무슨 뭐 뛰어나게 뭐 사명감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연결성이 있고 찍어보면 나올 것 같은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 지금 용산에서 아파트 추락한 경찰이 있어서 마약 거래 정황이 있어요. 처음에 8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16이에요. 그중에 5놈이 또 있어요. 그중에 한 놈은 도망갔어요. 출국했어요. 2놈은 구속됐어요. 그럼 21로 알잖아요. 근데 또 한 놈이 더 나왔네요. 이 강원경찰청의 그 죽은 경장애한테 판 애가 문모라고 하는 35살짜리예요. 이게 뭐 까도 뭐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도대체 이거를 수사하는 경찰 애들은 뭐 하고 있는 지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도대체 몇 명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처음에 8이었다, 16이었다, 그 다음에 21였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 더 있대네요.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실제로는 몇 명일까요? 전 궁금해요. 네? 좀, 글쎄, 전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노예체재단 장현도 그렇고, 여러 범죄, 이런, 마약 관련된 얘기도 했지만, 도대체 마약수사청은 왜 안 만드는 겁니까? 그리고, 국가수라든가 CSI 같은 애들에서 마약 그 키트 같은 거는 왜 안 만드는 겁니까? 안 만드는 겁니까? 못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마약 수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마약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제대로 파악은 하고 있는 겁니까?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떤 새끼도 소위 뭐 관련된 뭐 경찰 뭐 범죄 전문가 이런 그런 TV에 나오거나 뭐 이런 애들 허접한 새끼들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웃기는 놈들입니다, 사실. 너무 한심해갖고. 너무 한심해서. 이 나라의 범죄를 좀, 이렇게 좀, 줄이려고 하는, 예방이거나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있는 겁니까? 글쎄 말입니다. 최윤정 이놈이, 신림동 둘레길, 이 새끼가 완전히, 자기가 죽인 피해자 보면서도 경찰한테 목말라 물 좀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놈들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간단하게 여러분 그 사이버 수사라는 거 이런 거 들어보셨죠? 사이버 범죄의 수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상 노가다라고 해요. 왜냐? 실제로는 포렌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범죄가 상당 부분이 이제 지능화 고도화되는 사이버 범죄에서 경찰의 사이버 수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수준일까라고 하는 한번 의문점을 가져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근데 정작 사이버 범죄 수사의 수사관들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고 그들이 어떤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경찰 내부에도 잘 모를 거예요. 그게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서울경제신문에서 사이버 수사의 이모저모를 파헤친다고 해서 이제 합니다. 특히 지난번에 블라인드에 경찰을 사칭한 피의자를 잡은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야, 블라인드 서버가 미국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미국의 본사에서 협조를 안 해주는데 수사를 하느냐, 못하지 않느냐. 사실 근데 N번방 사건에서도 텔레그램 본사는 협조해 줬습니까? 사실은 그거 없이도 한 겁니다. 할 때 어려웠죠. 자, LAT 계정도 마찬가지고, 그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디지털 범죄에 대한 어떤 수사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사이버 범죄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사이버 범죄의 검거율 자체가 2019년도 73%, 2021년도 63.7%로 낮아지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는 늘어나는데 17만 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데에 비해서 15.7% 늘어나는 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을 대응해야 되는
어떤 그 범죄 그 수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 부분들이 한번 실제로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을까? 사실 이런 평가보다는 이게 계측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실제로 수사한 이 사건 접수가 2020년에서 2020년 사이에 2만 2천, 2만 3천 1인당 사건 접수가 94, 88, 85 말하자면은 경찰의 평균 처리 기간도 늘어나고 있고 처리 기간도 뭐 50일, 60일, 70일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사이버 수사도 노가다, 소위 말하는. 왜냐? IP가 그 정도 아니고 VPN을 쓰기 때문에 더더 그렇다. 서버에 대한 것도 압수수색 자체가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사이버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어떤 거에 대한 수사를 누가 할 것이냐? 사이버 수사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가 이 정도 늘어나고 있고 그거를 수사해야 되는 수사하는 애들이 역량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훈련이 부족한 거냐? 아니면 애초에 사이버 범죄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수사관과 장비가 부족한 거냐?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잖아요. 사이버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있어. 그게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냥 하지 말자고? 그러면은 이게 경찰서의 인력 구조의 문제냐? 아니 그러면 그럼 검찰 애들은 잘하냐? 아니 검찰 애들은 안 하니까 모르죠. 그러면 차라리 훨씬 더 많은 기동대라든가 아니면은 뭐 살인 여기에 인원을 줄이거나 그러니까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 상태에서 사이버 범죄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리 일수는 2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 하지도 않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가 어제 또 이제 무슨 뭐 저기 아래쪽에서 신문에서 이런 그 이상동기 범죄 뭐 이런 부분에 대응되는 전화를 받았는데 기자들이 잘 모르죠. 이게 한 30분 정도 계속 통화하고 얘기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 이런 기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불편한 부분인 겁니다. 왜냐? 이런 거예요. 사이버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그리고 사이버 범죄는 하기 힘들어. 뭐 노가다 할 수밖에 없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그래서 어쩌자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럼 사이버 범죄 수사대의 인원을 늘려달라는 얘기야? 아니면 그러면 이전에 사이버 범죄 수사관 한 명당 한 명이 어떤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는 해봤느냐? 그게 사이버 범죄 그 사람이 그 사이버 범죄 수사를 하는 게 맞죠? 사실은 그 사람은 사이버 범죄 수사 이런 데 역량이 없어. 그냥 일반 형사야. 근데 배동이 됐으니까 어떻게든 할 거야.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떨어지겠죠.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럼 걔한테 맡기면 안 되죠. 그럼 걔는 그런 애들은 다시 재교육을 시키거나 싹 다 다른 데 돌리거나 뭔가 유의미한 대안을 가지려고 하면은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과 각 사건에 맞는 어떤 그 결과 산출에 대해서 무엇이 있느냐. 그런 부분이 도대체 말하자면 평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일 답답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마약 수사관이란, 그 마약 수사하는 애들은 마약 수사에 전문성이 있어? 그리고 마약 수사 전문성, 지금 마약 수사라고 하면 국과수에 뭐 샘플 보내갖고 뭐 검증 2주 걸릴 셈인지 몰라. 그게 맞아?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마약 키트, 검사 키트를 개발을 하든 아니면 마약 수사관들이 별도의 어떤 현장에서의 어떤 그 검사 키트를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해주던 뭔가 대안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경찰 수뇌부라든가 아니면 행정 뭐 정치 이걸 뭔가 치안 정책을 뭘 해야 되겠다는 애들은 대가리가 없어갖고 뭐 이런 생각도 못해요. 그런 생각 자체를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까면 까는 거고 하면 하는 거고 시간이 들면 드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체계적인 대비라든가 뭔가 대비하기 전에 뭐 평가라든가 아니면 계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있는 걸 상수로 보는 거예요. 글쎄, 저는 그게 가장 더 안타깝고 힘든 부분인 거죠. 특히 이 서울경제신문의 사이버 수사에 대한 계속 어쩌자는 거예요. 대안도 없어. 이 기사에는 대안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협조를 얻기 위해 밤을 새우고 있다. 아니면 날방 깐다. 노가다를 한다. 그냥 뭐 무슨 소리냐면은 기자라고 있는 애들이, 언론이라고 있는 애들이 그냥 지금 현재 경찰 애들이 하는 그대로가 다 최선인 줄 알고 그냥 써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어떻게 합니까? 이 사이버 수사대에서 6년간 근무한 애가 제대로 한 겁니까? 전문가가 맞습니까? 제대로 훈련 어느 정도까지 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기술을, 이런 거에 대한 평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없어요. 그건 아까 마약 수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범죄라든가 치안 정책에는 스킴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냥 그러니까 어쩌자고 그래서 이게 언론 애들도 답답한 애들이지만 언론 애들도 비겁한 애들이죠. 거기까지 갈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고민을 안 하니까, 분석을 안 하니까 그냥 경찰 편의대로 써주고 검찰 편의대로, 수사기관 편의한 대로 써주고 그쪽으로 좋은 대로 써주고, 그럼 그게 다입니까? 어디까지 갈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따위로 해갖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